세월의 멋, 부모가 된다는 것은 평생 가슴 한쪽에 작은 상처를 달고 사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여러분의 그 마음속 작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며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너무 많이 주면 썩고 너무 적게 주면 말라 죽는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침묵의 힘.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김모님은 취업준비생 아들과의 관계로 고민이 많으셨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때 먼저 그에게서 배우라. 우리도 자녀에게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들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게임 소리만 들리고 걱정돼서 밤마다 방문 앞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폭발해서 너는 왜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니? 라고 소리를 질렀죠.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아들은 매일 새벽 3시까지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고 전공 관련 온라인 스터디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소리는 스트레스 해소용 백색 소음이었죠. 엄마의 한숨 소리가 더 큰 압박이었다는 아들의 고백에 김모님은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맹자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때로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장자의 말씀처럼 작은 그릇에 큰 물을 담으려 하지 마라. 우리의 기대라는 그릇이 너무 큰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세대 차이의 벽을 넘었어. 서울 마포구의 박모 57님은 프리랜서가 되겠다는 딸과 2달간 말다툼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지. 프리랜서가 무슨 미래가 있니? 엄마는 내 인생을 전혀 이해 못해. 가정상담사를 찾아간 후 박모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25년이 되면 전체 노동인구의 40%가 프리랜서가 된다는 것. 더구나 딸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에서 월 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부모의 독서는 때로는 자식의 미래를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 융의 말처럼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녀에게 전가하지 말라. 우리의 미해결된 숙제를 자녀에게 떠넘기고 있진 않나요? 세 번째 이야기, 작은 습관의 기적. 인천의 최모 62님은 아들과 8개월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술 한잔 했다고 새벽 2시에 들어온 아들한테 내가 장남이 맞느냐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최모님이 선택한 방법은 미니멀 소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는 좋은 하루 보내, 점심 12시에는 그날의 날씨 이모티콘, 저녁 7시에는 오늘도 수고했어. 처음 2달간은 답장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달부터 이모티콘이 오기 시작했고 5번째 달에는 엄마, 보고 싶다는 문자를 받았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과의 마법. 강원도 춘천의 이모 59님은 딸의 연애를 반대하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딸이 같은 회사 후배와 연애한다고 했어요. 제가 남자를 만나봤는데 너무 성격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딸한테 쟤랑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날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어요. 6개월 후 이모님은 30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눈으로 본 그 사람의 진가를 엄마의 편견으로 가리려 했구나. 내가 선택한 사람을 믿지 못했던 건 결국 너를 믿지 못했던 거였어. 딸은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말입니다. 완벽한 부모란 없다. 그저 충분히 좋은 부모가 있을 뿐이다.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5번째 이야기, 기다림의 미학. 부산의 정모 64님은 3년 전 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반대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대기업 다니다 왜 나오냐고. 막말도 많이 했죠. 정모님이 변화한 계기는 뜻밖에도 손주였습니다. 손주가 걸음마를 배우는 걸 보며 깨달았어요. 아이는 수업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때 알았죠. 내 아들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아들의 스타트업은 30명의 직원을 둔 성공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일상의 작은 기쁨. 대전의 윤모 56님의 사례는 특별합니다. 딸과 매주 일요일 아침 7시에 동네 산책을 해요. 벌써 5년째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딸아, 엄마랑 30분만 걸을래? 말 안 해도 돼. 그냥 걷기만 하자. 첫 달은 정말 말 없이 걸었답니다. 2달째부터 딸이 회사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소통의 새로운 방법. 경남 창원의 한모 58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아들과 소통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밈이나 유행어를 가끔 문자로 보내죠. 처음엔 엄마가 이걸 어떻게 알아? 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재밌는 영상을 먼저 공유해줘요. 8번째 이야기, 존중의 시작. 울산의 조모 60일 님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퇴사하겠다는 막내를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내가 결정한 일이니 끝까지 책임지면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안겼어요. 엄마가 처음으로 나를 어른으로 대해줬다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겠어요? 잘 지내니?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이다. 우리도 자녀와 함께 자라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괴테의 말처럼 사랑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해답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은 단순해야 하고 사랑은 깊어야 한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